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뤄볼 이야기는 정경심 교수 재판 이야기입니다. 자, 공주대에서 정경심 교수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양이 공주대에서 인턴 활동, 체험 활동을 한 것이죠. 이 확인서 가지고도 재판에서 논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경심 재판을 직접 관람한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비나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1. 조양은 진짜 부지런히 살았다. 2. 실험실 배양의 기초는 생물 관리인데 조양이 그 기초를 잘 만들었다. 3. 어항에 물 갈았다는 뉴스 이야기는 비유법을 증폭시킨 것이다. 그건 단순 어항이 아니다. 홍조류는 생물이기 때문에 죽지 않게 하려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적당한 시기에 생물을 잘 건져내야 한다. 이걸 물갈이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관련 도구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 교수도 인정했지만 배양은 허드렛 일이고 조양은 그 허드렛 일을 잘 하고 갔다. 4. 화분에 물 주었다는 것도 오보이다. 그건 그냥 화분이 아니고 특수식물인데 그걸 잘 기르는 것 자체가 기초 소양이다. 이건 과제였다. 5. 통역은 관련 분야에 대해 그 전문 용어뿐 아니라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가능하다. 따로 학습할 시간이 엄청 필요하다. 강사들이 수업을 1시간 하면 수업 준비 5시간, 10시간은 안 보이는 것처럼 조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통역을 갔다. 고등학교 시절에도. 6. 제3저자와 포스터. 일단 포스터는 연구 알림 게시물이다. 참여한 사람을 빼도 안 되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넣어도 안 된다. 조양은 배양의 기초를 만들었으므로 이건 실험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또 영문 초록을 첨삭했고 해외 학회 포스터 발표에 따라가 자리를 지키며 통역했다. 그리고 증인 말대로 제3저자는 어민분들도 도와주는 경우가 곧잘 있어서 그 어민분들을 공동저자로 넣어주기도 한다. 7. 고등학교 체험활동 확인서. 이건 이 아이가 이 직업군에 흥미를 느끼고 있고 진로 탐색을 제대로 하고 갔다는 뜻이다. 가령 김치를 담는다면 절여진 배추를 씻고 버무리는 일을 한 것이다. 배추를 심고 길러 절이고 양념을 직접 배합하지 않았다고 확인서를 안 써줄 수 없다. 확인서를 쓸 때는 피관찰자에 대한 성취도는 관찰자의 시점에서 좌우된다. 5세 아이가 설거지를 해놓으면 엄청난 발전인데 15세 아이가 하면 기특할 정도이다. 8. 확인서 써준 교수는 나름 깐깐해서 자기 자식도 성실성 입증이 안 되어 학회에 데려갈 수 없지만 조양은 성실해서 데려갔다고 한다. 이걸 가지고 법정에서 이 난리를 피우다니 어이가 없다. KBS 보도 어떤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이것입니다. 배양은 허드렛 일이다. 간단하지 않고 할 일이 엄청 많다. 좋게 말해 배양인 거다. 조양은 와서 생물 살리기 위한 작업 배양 1단계인 홍조류 관리를 감독해야 했다. 뭘 더 많이 시킨다? 그 연구실, 실험실 연구원, 대학원생들이 얼마나 힘들겠나. 귀찮아할 텐데 더 시킬 수도 없다. 체험활동서에 이런저런 활동을 긍정적으로 써준 것? 그거 거짓 아니다. 고등학생에게 무엇을 바라겠나. 기초 소양, 성실성이었다. 내 자식은 성실하지 못한데 조양은 그게 입증이 되어서 외국 학회까지 데려갔다. 활동 확인서? 거짓이 아니고 사실인데 더 좋게 써준 건 맞다. 그건 원래 밝게 써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써서 난처하게 되었으니 조양에게, 내 가족에게도 너무 미안하다. 자, 이게 공주대 교수의 입장, 그리고 이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직접 관람한 분의 글입니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자, 체험 확인서, 인턴 확인서라는 이름과 체험 확인서 느낌이 확 다릅니다. 고등학생에게 이 대학교 연구실에서 시킬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별게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참관하고 구경하고 느끼기만 해도 체험인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일만 시킬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일을 시킬 수가 없겠죠. 당연히 전문 지식이 없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양은 이런 허드렛 일을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그 성실함을 인정을 받아서 예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외국 학교까지 데리고 갔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 다들 일을 하실 겁니다. 그 일을 하는데 고등학생이 와서 체험 활동을 하겠답니다. 그걸 우리는 인턴 활동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죠. 자, 그들이 와서 내가 하는 일을 뭔가를 도와주고 인턴 활동을 하겠다는데 무슨 일을 시키겠습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 시킨다면 아주 기초적인 것. 아니면 그냥 어깨 너머로 구경하는 것. 그것도 만약에 굉장히 성실하게 임했으면 어른으로서의 우리는 그 고등학생에게 넌 참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좋은 점수를 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체험 확인서, 인턴 확인서에는 이런 일을 참 열심히 하고 갔다라고 긍정적으로 좋게 써줬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표창장을 위조했다. 자, 이것도 재판을 받고 있죠. 체험 확인서를 가짜로 받았다. 이거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된 체험 확인서다. 그러니까 이 체험 확인서는 부풀려졌기 때문에 거짓이다. 그리고 이 체험 확인서를 입시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 대학의 입시 선별에 방해를 했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가 성립이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검찰이 이 사안을 유죄 판명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소를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만약 이 대학의 업무방해죄가 성립을 하려면 이 그 당시에 대학의 입시 선별 과정에서 학생 선별 과정에서 이 인턴 확인서가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했는지,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인턴 확인서는 어떻게 됐는지, 그 당시에 있었던 자료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되고 법적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결국 조민양이 합격했었던 학교에서는 조민양의 입학 취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학교에서 조민양을 뽑았던 학교에서는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검찰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 방해죄를 걸고 있어요. 대학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검찰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 여기에서부터 일단 유죄를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게 이미 끝난 얘기예요. 그런데도 재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이 재판을 놓고 보면 너무 어이가 없죠. 물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들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도 교수였고 엄마도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양과 그 아들도 좋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찬스, 엄마 아빠 찬스를 썼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찬스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도 청문회 때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갈 만한 문제가 아니다. 재판으로 갈 만한 문제가 아니다. 압수수색을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까지 가고 구속을 시키고 이렇게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는 건 사실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사안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공격하는 데만 사용했다면 꽤나 짭짤한 재미를 봤을 수 있습니다.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조적조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조국이 페이스북에 사회에 대한 제도에 대한 비판을 했었다가 자기 자식들에게는 그 제도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런 것들로 비판의 요소로 끊임없이 활용될 수 있는 사안은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검찰이 기소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오바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제1저자 얘기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면서 조국 전 장관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검찰이 갑자기 무리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
이게 이렇게 압수수색을 100여 군데 넘는 압수수색을 당하고 검찰은 언론에 흘려서 망신주기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구속되고 이렇게까지 가야 될 일인가? 체험학습 확인서 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된다면 대한민국에 그 당시에 입시를 했었던 체험학습 확인서, 인턴 확인서를 입시에 제출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자유로울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노무현 대통령도 그 주변 사람들을 털기 시작했었죠. 이명박이 말이죠. 강금원 회장을 괴롭히고 구속시켰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논두렁의 시계를 버렸다. 이런 망신주기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우리에게는 강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을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검찰이 나서서 이렇게 오버하지만 않았더라도 지금의 야당 미래통합당은 조국 전 장관의 이 소스를 계속 활용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선을 너무 넘어가 버린 거죠. 자,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비판받을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했긴 했지만 법적으로 이렇게까지 괴롭힘을 당하는 게 과연 온당한가라는 생각이 국민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KBS 정현주 사장 기억나시죠? 정현주 사장은 검찰이 긴급 체포까지 하면서 괴롭혔었던 사람입니다. 업무상 배임. 자, 업무상 배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나쁜 뜻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횡령, 배임 이런 건 뭐냐면 회사 돈을 내 마음대로 했다는 것, 이런 뉘앙스를 주는 죄명입니다. 그런데 정현주 사장은 아무 죄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세금을 덜 낼 수 있었는데 세금을 더 냈다라는 이유로 KBS가 손해를 덜 볼 수 있었는데 손해를 더 보게 만들었다라는 배임죄를 건 겁니다. 검찰이 말이에요. 근데 정현주 사장은 돈을 국세청에다 낸 것이고 거기다가 법원에서 중재안을 냈어요. 그 중재안을 KBS는 받아들인 것뿐인데 갑자기 검찰이 배임죄를 걸고 정현주라는 사람을 마치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몰고 가고 긴급 체포까지 합니다. 법원의 중재안을 그대로 따른 것 가지고 긴급 체포를 당한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언론에서는 KBS 정현주 사장 몇십억 배임 이러고 긴급 체포 당하는 모습 나오고 망신주기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1심, 2심, 3심 모두 무죄가 났습니다. 무죄가 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정현주라는 사람의 인생은 송두리째 망가졌습니다. 자, 그렇게 유죄가 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명수사 기소를 한 거예요. 언론 플레이를 했고 그 당시에도 검찰과 언론은 한편이 돼서 아무런 죄 없는 정현주라는 사람을 묻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 그때 그렇게 무리한 기소를 해서 죄 없는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사람들은 뭐 하고 있을까? 그때 정현주를 긴급 체포했었던 사람, 지금의 미래통합당의 최교일,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지금의 이 정경심 교수의 재판, 입시 비리 관련된 이 재판 절대 유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죄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죄를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검찰이 모를까요?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이 검찰이 망신이 당하고 있는 거는 언론들이 잘 보도하지 않습니다. 왜냐? 정현주 사장과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인생을 망가뜨릴 때 언제나 검찰과 언론은 한편이었거든요. 최성해 총장 이야기도 바뀝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기자들이 그렇게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기사가 나오냐면요. 오전에 검찰 측 증인이 나와요. 이때 기자들이 막 와서 기사를 씁니다.
자, 오후에 변호인단의 증인이 나옵니다. 갑니다. 기사가 안 나옵니다. 오전에 썼던 증언들이 막 바뀌고 증인들이 딴소리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을 보도를 잘 안 해요. 이게 검찰과 언론의 지금까지의 역할이었던 거죠. 아직도 유효합니다. 고등학생이 어떤 회사에 가서 어떤 연구실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쉬운 일밖에는 시킬 것이 없을 것이고 그냥 어깨너머로 보기만 하더라도 열심히만 한다면 체험학습 확인서는 예쁘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오바했느냐고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이거는 과장된 것 아니냐, 왜 과장돼서 써줬냐, 이게 검찰이 할 일인가요? 공주대 교수는 내가 너무 얘가 열심히 하고 예뻐서 긍정적으로 써준 것 때문에 조민양과 그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후회한다. 자, 이 취지예요. 근데 언론에서는 어떻게 나왔었죠? 공주대 교수 인턴 확인서 써준 걸 후회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기레기라는 겁니다. 미안하다, 조민양과 그 가족들과 내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긍정적으로 써줘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이야기한 거예요. 참 어이가 없죠. 검찰개혁이 왜 이뤄져야 되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2020년도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